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HLB 생명과학이 흡수합병을 추진을 합니다. 합병기일이 오는 8월 1일입니다. 이로써 이제 FDA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 승인 성패 여부가 앞으로 HLB의 주가를 더 크게 좌지우지할 것으로 봅니다. 성공 시에는 시너지가 더 크게, 더 엄청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또다시 실망을 안긴다면 주가는 말할 것도 없이 장기간 늪으로 빠질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흡수합병이 앞으로 우리 주주들에게 어떤 그 영향을 미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런 이제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커뮤니티 아카데미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소개 분석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위주로 다루고 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옆에 보이시죠? 예, 커뮤니티 내에서는 실제로 투자 종목을 저희가 또 따로 선정을 하고요. 예, 여러 종목들 뭐 매수 매도 전략이나 투자 코멘트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유를 해서 실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어떤 다양한 그 기업 소식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것이고 투자 공부와 관점에서 도움을 드리는데 그런 그 집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보다 좀 이제 심화된 어떤 투자 전략, 여러 종목 분석, 매매 시점 등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영상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공시를 잠깐 분석을 해드리면 HLB가 HLB 생명과학을 흡수합병을 해서 그 대가로 HLB 생명과학 주주들은 HLB 신주를 받는 그런 구조죠. 합병이 이제 완료가 되면 HLB 생명과학은 별도 법인으로 이제 사라지고 모든 사업과 자산이 HLB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두 회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병으로 이제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호재인가 악재인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호재 악재로 다가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금 먼저 이 HLB 생명과학 주주분들이라면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명과학 주식은 합병 이후에 사라지겠죠. 그래서 뭐 여기 비율이 나와 있지만 1대 0.11이죠.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 그래서 뭐 100주 정도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 HLB 신주를 10주 좀 넘게 이렇게 받는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HLB 이 직접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HLB를 갖고 있던 우리 주주분들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 예?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겠죠. 퍼센테이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파이의 새로운 조각이 이제 추가되는 격입니다. 그래서 합병 전후를 좀 비교를 해보면 합병 후에는 이제 HLB의 총 주식 수가 늘어나죠.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HLB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가 됩니다. 다만 HLB가 HLB 생명과학의 자산과 사업을 모두 흡수하니까 이 HLB 회사의 덩치는 더 크게 늘어나요. 합병 당시 이제 두 회사의 시가총액 비율로 볼 때 15%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85% 정도 다 해서 이제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 가치 기준으로 즉 이제 기존의 이 HLB 주주는 약간의 지분 희석이 발생하겠지만 동시에 더 커진 합병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주가적인 이 측면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합병 발표 전후로 이제 두 종목의 이 주가가 수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보통 합병 비율에 따라서 이제 소멸회사 주가는 합병 비율 기준 가치에 맞춰서 움직이고 존속회사에 대한 그 주가도 신주 발행에 따른 그 희석 가치를 반영해서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공매도가 하루 또 이 정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커뮤니티에서 좀 드릴 거예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실제로 합병 소식과 동시에 이 주가가 앞으로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합병 후에 HLB의 시가총액이 두 회사 같이 합산에 가깝게 이제 뭐 형성이 되어 가겠죠. 예. 그래서 두 회사의 가치를 더한 만큼 HLB의 몸집이 커지는데 시장에서 이 1 플러스 1이 이게 2 이상이 될 수가 있을까? 아니면은 그 이하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두고
평가를 할 거예요.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기대가 높으면 주가가 합산 이상으로 상승할 수가 있고, 반대로 희석 우려나 불확실성이 크다면 합산보다 낮게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FDA 그 승인 관련해서 이제 클래스 1 발표 나기 전까지. 그리고 또 이 절차적인 부분을 짚으면 소규모 합병이라서 이 HLB 생명과학 주주들이 정식 주주총회에 이제 뭐 의결권 관련 뭐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HLB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를 했더라도 주식을 회사에 뭐 대팔 권리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뭐 이거는 큰 이견 없이 절차가 진행돼서 합병이 확정되었지만, 기존 주주로서는 다소 일방적인 느낌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두 회사가 합쳐서 얻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참 핵심 질문인데, 경영진이 합병을 결정한 데에는 여러 가지 시너지에 대한 그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죠. 네, 뭐 여기도 이제 뭐 얘기를 했지만, 이 합병이 왜 추진이 됐고 뭘 노리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우선 가장 큰 연결고리는 신약 개발 사업, 그 중에서도 일단은 리보세라닙입니다. 예, 이 대표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간암 적응증을 개발 중인 항암제죠. 지금 FDA 승인을 또 앞두고 있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점이 리보세라닙 관련 권리가 그동안 HLB와 HLB 생명과학에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HLB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예. HLB는 이제 리보세라닙의 특허권, 그렇죠? 예, 특허권을 보유를 하고 있고, 얘네들은 한국,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뭐 일본에서 판권과 수익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같은 그룹의 HLB 그 제약은 국내 판매권을 보유한 구조였어요. 이렇게 권리들이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도대체 어느 회사를 사야지 이 리보세라닙 성공의 결실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또 있었습니다. 얘기도 많이 있었고, 뭐 생명과학을 사야 된다, HLB를 사야 된다. 근데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이 HLB 생명과학이 흡수가 되면서 리보세라닙의 주요 권리들이 HLB로 다 일어나가 됩니다. 이제 HLB는 글로벌 특허권은 물론이고 한국 주요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상호권까지 직접 거머쥐게 되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 출시 시에 발생한 매출, 그렇죠? 예, 매출을, 그리고 어떤 그 잠재적인 또 추가적인 이익들, 이거를 쓸어서 이제 다 여기다 넣은 겁니다. 예? 주요 권리들이 HLB로 들어갔고, 뭐 이 글로벌 특허권은 물론이고 한국 뭐 여러 시장에 대한 어떤 상호권까지 직접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 뭐 이런 것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내년 초에 이제 뭐 리보세라닙이 운 좋게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뭐 외국에서 이제 판매가 되면은, 예전 같으면은 HLB 생명과학을 통해서 얻었을 이익이 이제는 HLB 본사의 수익으로 직결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 창구를 단일화함으로 인해서 이제 경영 어떤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고, 주주 입장에서도 그때 가면은 뭐 어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중복 할인 요인의 제거라고 말씀드리는 기업 가치 제고를 또 더 펌핑돼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한 집으로 합쳐서 살림을 합쳤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아파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R&D 이 역량의 결집도 기대가 돼요. HLB 생명과학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던 그런 어떤 연구 프로젝트들이 HLB 자원들이랑 합쳐지면서 개발 시너지가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임상시험 자금이나 인력이 통합돼서 중복 투자나 어떤 업무를 또 줄일 수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 조달도
HLB 단일 창구로 원활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생명과학은 사실 이 최근 수년간 영업 손실이 지속되어 왔던 회사잖아요. 코스닥에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될 만큼 재무적으로 부담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 HLB라는 우산 아래 이제 들어오면 그러한 부분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악재를 떠안았다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HLB 악재를 떠안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너지를 한 방에 터뜨릴 수가 있는 그런 그 잠재력이 더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도려냈던 새 살이 이제 돋았다.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측면의 시너지도 있고, 생명과학이 이름은 생명과학이지만 그룹 내에서 바이오 외의 사업 다각화의 어떤 한 축을 담당을 해왔죠. 예를 들면 올해 1월 달에 이거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명과학이 초탄성 소재를 만드는 정형외과 그 의료기기 업체 티니코를 약 170억 원에 또 인수를 한다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합병으로 이제 이러한 의료기기 사업 부분도 HLB가 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약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HLB 그룹 차원에서 보면 진단부터 시작해서 예방, 치료, 어떤 그 밸류 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모두 갖추려는 그런 전략을 사실 꾸준하게 펼쳐왔는데 이번 합병이 그 퍼즐을 맞추는 중요한 수순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그 합병의 장점으로는 리보세라닙 어떤 장점으로 이 리보세라닙의 그 수익 창출 구조 단순화로 그 기업 가치 상승, 권리 통합이 또 기대가 되고 중복 업무 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서 신약 개발 가속화 가능, 그 다음에 단일 회사로 통합됨에 따라서 이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계열사 적자 부담이 일부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의료기기 그 사업 등을 또 흡수를 해서 HLB 사업의 다각화, 향후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 기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공식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공식이 이런 그 효과를 노린 것이 이번 합병의 그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영곤 회장도 신약 상용화랑 함께 이 지금 M&A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그 비전을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밋빛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죠. 투자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소, 합병의 함정 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투자 세계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점과 단점이 존재가 합니다. 예. 앞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합병의 밝은 면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그 위험 요소도 있어요. 사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실제 투자 판단에서는 사실 냉정하게 위험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위험은 성공 불확실성, 100%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합병의 성공 여부는 상당 부분 리보세라닙 신약 개발 성패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방송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드렸어요.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신약 개발은 본래 성공 확률이 낮고 또 변수도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HLB가 간암 1차 치료제를 이제 리보세라닙 그리고 이제 캄레니주맙 병용요법에 미국 FDA 승인에 도전을 했었는데 2024년, 2025년 3월에도 승인 거절 CRL을 통보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주가가 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추가 보완을 거쳐서 다시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아직 정확한 그 스케줄 그리고 언제 성공할지는 우리가 예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그건 미지수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신약 개발이 만에 하나 계속해서 이제 지연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 다른 이제 어떤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말고 다른 어떤 구도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커녕 양사의 비용만 합쳐서 손실이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합병만 했다고 해서 신약이 더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두 기업이 함께 어떤 가라앉는 배를 탄 건 아니냐 이렇게 또 극단적인 그 메시지를 또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약 리스크는 여전히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HAB에 지금 문제는 없어요. 항소 쪽의 문제지만 여전히 어쨌든 간에 리스크는 우리 투자자 스스로가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성공하면 대신에 이 합병이 엄청난 시너지로 돌아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 상승할 게 이 합병 이후에 이제 FDA 승인이 떨어지면 더 크고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매력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물론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제가 앞선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도가 어떤 애들입니까, 얘네들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주가 희석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HAB가 신주를 발행해서 HAB 생명과학 주주들에게 이제 주죠. 이거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가치 희석을 의미합니다. 합병으로 이제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주당 순이익이 EPS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뭐 물론 합병으로 회사 이익이 늘어나면 상쇄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신규 물량 출해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고 주가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바이오 기업의 합병은 이후에 이제 이 추가 자금 조달이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진 회장이 추가 증자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긴 했지만 신약 개발 자금이 많이 들거나 뭐 계획은 언제든지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주식, 그렇죠? 새로 생긴 주식과 추가 발행 주식 이걸로 인해서 또 유통이 늘면 주가 하방 위험 있습니다. 있어요. 합병에 혹시 이어질 수 있는 증자나 자금 조달 계획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합병 비율 논란인데 이 비율 이 지금 산출 방식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책정되었다 뭐 이런 그 여지가 또 나오죠. 지금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번 비율 1대 0.11이 과연 공정했는가 추후에는 이제 이야기 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회사 미래가치에 비해서 뭐 너무 낮게 평가된 거 아닌가 생명과학 주주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적자가 누적된 회사를 합치면서 우리 지분을 이거 너무 희석시킨 거 아닌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표면화된 그 분쟁은 없지만 합병 이후에 이제 합병 법인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결국 시장은 이제 결과로 말할 것인데 HLB의 주가가 높게 안착을 하면 잘한 합병이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것이고 부진하면 불협화음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평가 리스크들을 유념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이제 통합은 문제 없을 것 같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과정에서 이 두 회사의 조직을 합치는 그 작업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인력, 조직, 뭐 문화 이런 것들을 뭐 서류 뭐 그냥 뭐 움섭치듯이 그렇게 합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혼선이나 어떤 비용이 또 발생할 수가 할 수가 있어요. 조직 개편, 뭐 인력 재배치 이거를 이제 좀 매끄럽게 진행을 하지 못하면 경영 효율을 높이기는커녕 이제 내부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과학의 사업 중에 비핵심 분야를 뭐 정리를 하거나 어떤 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통합 시너지란 게 사실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서 잘 관리를 해야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병 완료 후에 어떤 1년 이상의 그 통합 작업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신약 승인 등의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만 진정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합병의 장 밑에 숨어 있는 위험으로 이제 이 신약 승인
그리고 이제 주가 희석과 추가 자금 가능성, 어떤 합병 비율에 대한 그 이해관계자 불만의 소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합병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핵심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합병으로 이제 HLB가 리보세라닙을 비롯해서 그룹 내 바이오 자산을 한데 모아 이 체계를 단순화했어요. 지분율 변화가 있긴 했는데 한 회사로 그 합쳐진 만큼 경영 효율성이랑 집중도가 뭐 차츰차츰 높아질 것으로 기대는 돼요. 또 이제 생명과학이 영위하던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또 HLB 포트폴리오에 흡수를 시켜서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이제 진화를 하겠죠. 신약 개발 시너지 측면에서만 보면 권리 통합 덕분에 향후 리보세라닙 상용화 시에 최대한의 이익을 한 곳에서 거둘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몸집도 키우고 칼도 한 자루로 모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이 합병이 곧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죠. 앞으로 주주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예요. 일단은 리보세라닙의 임상, 이 관련된 이 FDA 승인 관련입니다. 합병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는 결국에는 이 신약 승인이랑 매출 발생이라는 실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투자 판단의 초점도 합병 후에 달라진 점이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얼마나 높여주고 있는가, FDA 승인 가능성을 얼마나 높여주고 있는가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합병 법인의 재무 상태, 추가 자금 계획도 이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자본이 확충된 면은 있지만 동시에 이제 적자 사업 흡수로 비용 부담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 뭐 현금 이제 또 나올 거라고 이제 뭐 몇백억 얘기가 나왔죠. 그거 그리고 이제 추가 관련된 부분, 뭐 아무튼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도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는 주가의 향방을 좋게 봐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HLB 진회장이 꾸준히 항암제 상용화랑 M&A로 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밝혀왔고, 이런 합병이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구조 개편이나 인수합병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아직도 그룹 내에 남아있는 HLB 제약이라든지 테라퓨틱스라든지 글로벌, 뭐 여러 계열사들이 어떤 이 계열사들의 역할 정리도 과제로 남아있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HLB 그룹의 전체 큰 그림을 좀 보십시오. 보시고 이번 합병이 어떤 큰 퍼즐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큰 축 어떤 둘을 합친 만큼 당분간은 핵심 사업, 항암제에 올인하는 그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언급한 FDA 제도전 결과나 후속 파이프라인 성과, 향후 주가, 기업 가치의 부수령이 될 것으로 봐요. 주가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뭐 매수 그런 관련해서는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함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여기서는 뭐 매수 코멘트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업 분석을 하는 것이지. 주주 입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그 공시된 자료들, 오늘 설명들, 이번 합병의 구조, 그런 영향을 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호재의 이면도 있고 또 리스크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시고, 투자는 결국에 본인 판단이랑 책임이니까 좀 투자를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HLB와 HLB 생명과학의 합병은 양날의 검이다. 그룹 시너지를 극대화할 기회인 동시에 신약 성공 여부에 따라서 명암이 갈릴 승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제 소식들을 이제 저희 외국 또 관계자분들과 또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합병 이후에도 그리고 FDA 승인 전에도 관련해서 이 HLB의 행보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